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부동산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세,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가치를 왜곡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잡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에서 세금 늘어난다, 서민을 위한 대책 아니다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90%까지 맞추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1월 1일 기준의 대한민국의 땅값, 집값입니다. 네. 땅값은 공시지가, 집값은 공시가격이고요. 이걸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이것이 조세 또는 부담금 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기본이죠.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90%까지 시세의 90% 죄송합니다. 네. 시세 90%까지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적정 가격, 시장 가격, 시세라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해왔다 수십 년간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그걸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는 당연히 보유세 강화나 집값 안정, 투기 근절 당연히 그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네. 지금 정부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정부가 정한 현재 시세 반영률은 그럼 얼마인가? 얼마로 올리겠다는 거냐거든요. 정부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로 69%인데 90%로 올리겠다. 또 땅값 같은 경우는 65%인데 이걸 또 9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69%냐 65%냐 아니더라.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값들과 조사해 보니까 50%도 있고 40%도 있고 매우 낮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표한 시세 반영률 자체가 믿을 수 없는데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90% 끌고 간다라는 그 계획대로 한들 이후에 90%가 되겠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한다고 지금 천명했지만 이거 좀 비현실적이다. 네. 현실에서는 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발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 업무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값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원화 체계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모든 부동산은 땅값 따로 그다음에 건물값만 해서 그렇게 분리과세해 왔거든요. 이게 근데 2005년에 종부세 도입하면서 정부가 과세 체계를 한번 바꿨는데 그러면서 상가 업무 빌딩은 과거처럼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택은 새로운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같이 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해서 지금 15년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공시가격만 올리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상가 빌딩은 대부분 이제 개인이 아니라 재벌법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부자들이 가지고 있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고 있고 아파트 집값만 계속 올리고 있으니 그 안에서 보유세 현실화적인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안에 또 불공정이 남아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3116님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시가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시가격,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공시가격을 시가에 가깝게 한다. 그러면 세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세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합니다. 서민 부담이 커진다고 이렇게 보도도 쏟아지는데 어떤 데선 또 서민 부담이 완화된다는 기사도 있고요. 어떤가요, 실제? 예,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는 부담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지금까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한 만큼 일정하게 세금을 안 내왔던 것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바로잡는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개인이 나도 내지만 나보다 더 많은 부자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에 정부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매우 불공정하니까 개인으로선 왜 나에게만 나만 하는 것이 조세정을 오히려 유발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입니다.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실 거다. 그런 봅니다. 보유세 강화하는 취지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안정에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왜냐하면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그것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소유 편중도 억제할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에 효과를 볼 텐데요. 그런데 네. 소득은 그대로인데 1주택만 보유한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어이구 세금 부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여당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뭐 한정혜 정책위원장이나 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 말씀하시는 게 1주택 중저가인 경우에 재산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저가 부동산인 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나 또는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 얘기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어디까지 냐는 건 사실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그걸 9억, 6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평균 부동산이 3억입니다. 근데 6억, 9억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할 거냐 이건 조금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봅니다. 문제, 이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총선 때부터 예. 이낙연 당대표 그때 총선에 나올 때부터 9억 이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예. 9억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데 종부세 완화, 재산세 완화 그때부터 논의되고 있었는데 사실 정부가 집값만 이렇게 띄워놓지 않았다면 9억 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분들이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이게 공시가격 9억입니까? 아니면 시세 9억입니까? 공시가격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세 기준이 공시가격이니까 시가로는 거의 12억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2억, 15억까지 갈 수도 있네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인하를 해줘야 되냐는 거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정부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고가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유세 강화를 끌고 가겠다는 것 때문에 자꾸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완화해줘야 될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라 집 없는 분들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거죠. 예.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네. 그 안에서 어떤 얘기하던가요? 예, 그 국토부는 이게 지금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때문에 법이 바뀌면서 현실화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이제 정부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마련을 했는데 이제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안은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즉 시세 65%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80%안, 90%안, 100%안을 어제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2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 정부에서 할 건지 알 수가 없는 계획안을 발표를 하셨어요.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15년, 뭐 20년 안에, 10년 네. 안에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으로 발표는 했어요. 목표는 설정했는데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우려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도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그걸 기준으로 장기 계획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지금 15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공시지가는 관련법 개정 없이 정부만 제대로만 값만 산정하면 얼마든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참여정부 때도 200%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배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정부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참여정부 때 2배 올렸을 때 큰 뭐 시장에 뭐 반발 그 혼란 없었죠. 반발은 누구나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더 큰 목소리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 근절, 집값 안정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더 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걸 위해서 정부가 가겠다면 대안이나 제안 시행을 하시는 게 맞죠.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별로 없다고 보세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들은 아파트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부자들 재벌법인들 다 빠집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 상속세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만 약 3,100억 원입니다. 상당수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정부가 개인 상계동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30평 아래 10평 가진 분들에게도 시세 수준으로 보유세를 걷어간다는 것이 국민들에겐 당연히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경실련에서는 이 정부 부동산 못한다고만 하는데 좀 잘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지금의 정부가 정한 65% 틀린 거에 대해서 정부가 검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 매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65%를 기정사실로 깔고 현실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스퀘어 같은 경우가 지금 스퀘어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장그래 빌딩 대우 네. 예전 예, 건물인데 42%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걸 65%로 전제하고 앞으로 현실화시키려 한들 5년이 지나도 여긴 80%가 아니라 6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괴리가 좀 있네요.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원종호님이 누가 집값 올렸는데요. 월급도 쥐꼬리인데 건강보험료 등 차 떼고 포 떼면 뭐야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동해서 건강보험료 다른 세금도 오르죠. 네. 60여 가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오르는데 그거는 정부가 행정적인 테크닉을 가지면 된다. 왜냐하면 과세는 정당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가액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기준 정확하게 산정하되 그걸 쓰임에 맞게 또 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묘미를 발휘하면 되는 거죠. 네. 부동산 정책 혼수를 하자면 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풀 때 이 문제부터 풀어라. 어디부터 시작하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가격 거품부터 빼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취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격을 돌려놓으려면 보유세 문제, 전월세 대책 다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 네. 가격을 떨어뜨리면 또 원성이 자자할 텐데요. 그 원성이 자자한 만큼 무주택자들은 그 원성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무주택자들이나 전월세 세입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제 아닌가. 그거라고 봅니다. 네, 3116님도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미래를 보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네. 그렇지. 맞습니다. 9901님은 중산층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는 정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까요?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전월세 대책 얘기하고 있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서입니다. 네. 사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주택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셔야죠. 근데 지금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또 과거처럼 팔겠다는 주택입니다. 또 개인에게 그 주택을 팔아서 그 주택이 다만 납입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내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한 주택으로는 지금 공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땅 장사, 집 장사 논란을 해결할 수 없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재고량 느는 거에도 효과가 기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가격이 원가 대비의 적정이온의 더한 값이 아닙니다. 그냥 시세 반영해서 조금 찔끔 싸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무주택 서민에게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볼 수 없습니다.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욕구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매우 큰데요. 네. 매우 큰데 열심히 일해도 집을 못 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에 이미 주택 수가 100%가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격을 떨어뜨려야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진짜 관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해법은 저희도 얘기했지만 국토연구원이 또 발표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매우 심화되고 있다. 네. 그거에 대한 해법은 결국 공공이 할 수 있는 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해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좀 부동산이 안정되고 좀 그래야 떨어질까요? 보유세 강화까지 같이 밀고 나갈 때 그게 훨씬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 여당 대책에서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좀. 네, 지금 저희가 짚어주세요. 얘기하는 건 불공정한 공시가격 체제를 일단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 땅값도 올리셔야 된다. 땅값은 시세를 낮춰놓고 집값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값도 올리는 게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90% 가야 합니다. 지금 80%, 90%, 100%가 나와 있는데 현실화에 대한 목표치는 80% 이상, 최소 90%까지 아니 그러니까 최대 90%까지는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정부가 네. 지금 관료한테 이 문제를 맡겨서는 이번 대책 같은 수준밖에 안 나올 거다. 정책 관계자들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챙기셔야죠. 지금까지 경실련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